저의 10대는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시키는 거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어려운 건 뭐예요? 실존하지 않는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가짜 불안을 만들어내요. 늑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산불이 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종류의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북보기기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10대들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45살인데요. 40대 중년 여성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10대들을 위한 책이에요. 너의 마음에게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표지가 예뻐요. 무슨 다이어리 같이 표지 디자인을 해가지고 부제는요, 매일 불안하다고 느끼는 10대를 위한 감정 연습장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저의 10대는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은요, 레진 갈란티라는 심리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임상 경험이 풍부한 분이고요. 그런 분이 쓴 책이다 보니까 실제 연습장이에요. 따라하면서 이 작가가 말하는 대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작가가 여러 가지 개선시킬 수 있는 도구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도구를 무장을 하고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작가가 얘기해주는 대로 작가의 안내를 따라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의 마음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커스가 있고요. 마음 챙김이 있고 액션란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포커스란에 나오는 건데요. 범불안. 그래서 내가 느끼는 불안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관찰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를 하고요. 이제 마음 챙김란에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액션에서는요, 뭐 생각 분석하기처럼 목표가 있어요. 내가 생각 분석하는 목표가 뭐야? 불안을 일으키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거야. 그러면은 시간은 언제 해야 돼? 뭐 하루에 한 번이지만 불안할 때마다 해도 돼. 준비물은 뭐야? 공책이나 일기장을 준비해. 그러니까 우리 10대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받듯이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책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안을 느꼈는지,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없는 불안을 만들어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증거는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는 또 뭐가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따라해봤어요. 저도 시키는 거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시키는 대로 저의 10대를 떠올려 본 거예요. 10대라고 하면은 뭐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잖아요, 주로. 중고등학생 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도 겪게 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라는 사회에 가서, 조직이죠. 거기에서 친구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선생님과의 그런 상하 관계, 그런 걸 맺으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겪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형성하는데. 저의 10대를 이 작가가 시키는 대로 이제 연습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안내하는 10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특히 이제 사춘기라는 것을 겪잖아요. 그런 카오스죠. 혼돈의 상태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 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 나름대로 헤쳐나갔던 일들이 돌이켜보면 이 작가가 말하는 말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래서 이렇게 했고, 아, 나는 제법 잘 스스로 길을 찾아왔구나. 그걸 이제 느끼면서 굉장히 이 책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류노너라는 것을 만들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게, 노너는요, 제가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몸으로 받아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깨달았던 것, 정확한 말로 표현을 못했던 것들이 논어를 통해서 공자의 말과 나의 경험이 합쳐지면서 이게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희열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 책은요, 10대에 제가 느꼈던 것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거를 이분의 언어로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북돋이기 시간에는요, 제가 이 책을 분석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 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구조를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불안하다는 건 감정의 하나인데요. 내가 왜 불안한가? 그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가가 제시해주는 도구를 활용하고 또 작가가 시킨 대로 저의 경험을 같이 얘기하면서 실천해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현실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10대는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0대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느끼는 그런 10대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다 처음이잖아요.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이런 감정들, 우울감, 좌절감, 실패 그런 것들은요 다 처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음이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들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거기에 압도당해서 나는 좌절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0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법, 그것을 배우는 게 10대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왜 그래요? 공부는 쉬웠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어려운 건 뭐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게 결국은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냐? 공부는요, 부모님이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학교하고 학원에서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삶의 무기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더 수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지는 방법은 뭐예요? 아류노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수학 공식이 삶의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삶의 무기를 장착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이 책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 책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요 마음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행동이 있죠. 행동은 이제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위험을 감지했어요. 외부적인 위험을 감지했어. 마음에서 그런 걸 감지했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그게 드러나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 불이 났어. 그럼 뭐예요? 나는 걱정이 되죠. 무섭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손에 땀이 날 수도 있고요. 몸을 벌벌 떨 수도 있고요. 공포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는 나의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요, 동물과 달라서 어떤 걸 하나요? 걱정을 해요, 걱정. 실존하지 않는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짜 불안을 만들어내요. 가짜 불안을 생성해요. 우리 인간은 창의적이잖아요. 이 창의적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 걱정을 만들어내는 거, 생산해내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나쁜 일을 막 상상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나쁘게 작용을 하면요, 공포와 걱정, 두려움 이런 실존하지 않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 마음이 오작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작동을 하면요, 그대로 이게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건 자동적인 반응이긴 해요. 책에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건데요. 부작용이죠. 없는 위험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곤 하는데, 자, 사슴은요, 인간과는 다르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 숲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데, 이따가 늑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늑대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산불이 나면 어떡하지? 10년 후에도 나는 멋진 사슴으로 살 수 있을까?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불안인 거죠. 근데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가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존재하지 않은 걱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만약에를 붙이잖아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산불이 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몸의 반응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오작동에 의한 행동 표현이 이제 익숙해지면요, 이제는 행동이 먼저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도하게 행동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지금 막 몸이 떨려, 내가 막 말을 더듬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거꾸로 마음이 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류는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마음이 오작동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현해서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오작동. 그래서 그게 몸으로 표현되는 거. 그게 첫 번째 오작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에 이상한 행동을 보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두 번째 오류거든요. 작가는 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스스로 관찰을 해야 돼요. 뭘 관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을 관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행동을 관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작가는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관찰할 것이냐, 내 몸을 관찰할 것인가. 다양한 기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에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대한 이러한 가짜 불안 있죠.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불안, 두려움, 공포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에 집중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생각 멈추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생각 멈추기는 지난번에 했던 북보객의 Stop Thinking이라는 그 책이랑 또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게요.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책들은 많아요. 근데 이거는 10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가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아니면 주변 하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예로 들고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 책은요. 결국은 뭘 하자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살펴야 돼요. 내가 거짓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으로 인해서 과민하게 내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마음과 몸을 관찰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그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책의 목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불안이라는 감정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불안. 먼저 불안에는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작가는요, 범불안. 전반적으로 다 불안한 거예요, 그냥. 또 사회 불안. 이 사회 불안은요,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런 불안. 그게 사회 불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분리 불안. 이건 많이 들어봤죠. 애착이 있는 누군가랑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감. 그리고 공포. 그리고 공황 발작. 그리고 강박.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의 유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게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불안감이 들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 생각이요. 전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연애하는 거 아니다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공부가 안 될 때는요. 나 책상에 앉아있는데 이 내 머릿속은요. 진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요. 전 우주를. 자, 왜 그럴까요? 그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불안할까? 그 불안한 이유는요. 바로 지금에 있어요. 지금. 내가 현재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내가 현재, 지금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나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저는 고시 공부할 때 저는 왜 그랬을까요? 공부가 안 될 때. 공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고시에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두려움, 공포, 불안. 그 불안은 아직 생기지 않았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불안이 생기지 않을 불안이에요. 없을 불안이죠. 근데 나는 그런 불안감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걸 핑계로 내 정신세계는 딴 데 막 가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의 내 현상을 회피하는 그 수단으로 내가 불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안한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에 집중해야 돼요. 그 생각을 이제 확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작가는 먼저요.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고 해요. 현재에 집중해라. 제가요. 그때는 제가 그때 얘기를 잠시 더 하자면요. 제가 고시 공부하는데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혼자 짝사랑을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신림동에서 제가 고시 공부를 했는데 학원, 밥 먹는 거, 서실,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원룸 그게 한 블럭, 두 블럭 안에 다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남자아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길에서. 근데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요. 걔한테 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때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걔를 만나서 너무 창피했어. 아, 하필 왜 그때 계속 거기서 걔를 만났지? 그런 생각을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갖고 와. 내 생각이 우주를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잡아요. 그 생각을 잡아서 현재로 데리고 와야 돼요. 현재는 어디예요? 내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공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그게 집중이 안 되냐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벅차. 그래서 자꾸 정신이 딴 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갖고 와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당장. 아, 나 공부하기 싫은데.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 근데 그 불편을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어, 어려워라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불편함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걸 깨달으려면 일단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내 정신을 잡아서 데리고 와야 돼요. 현재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공포만큼 크지 않구나 이게. 그거를 느끼면 나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내가 온전히 몰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부에.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제가 공부에 온전히 몰입할 때는요. 흔히 느낀다는 그 외로움, 두려움,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떨어져? 그래도 할 수 없지. 그렇게 가지. 아,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은 언제 드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랬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네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네가 현재를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우울증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울증이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게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현재를 살 수 없어. 그 말은 뭐예요? 현재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로 가요. 그리고 후회하고 자책해요.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해요. 그건 왜 하는 거냐면 내 스스로한테 나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난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야.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나 이렇게 우울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는 거는 당연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이해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재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러분의 욕구가 여러분에게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해내고 있는 거죠. 없는 공포. 그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 욕구를 없앨 수 있을까?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